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뭡니까? 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물론 횡령과 업무 방해 등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내려졌지만 이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아니라는 그 법원 판단에 갑론을박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어제 첫 공판이 열렸는데 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모 씨에게 결국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장 씨 측은 살인죄뿐 아니라 학대 치사 혐의도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법원 소식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 씨가 국가와 당시 검사, 경찰로부터 13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법원발 뉴스 굵직한 것만 지금 3개를 뽑아오셨는데 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건, 또 정인이 양부모 건, 거기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까지 예. 좀 들여다보죠. 김준일 대표. 어디를 주목하세요? 일단 이만희 사건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방역이란 무엇인가, 역학조사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방역 당국과 사법부의 판단이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방역 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 방역을 어디까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모든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를 일부 누락했다라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학조사 단계부터 강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명단 달라고 한 단계는 역학조사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의 소위 말하는 K 방역이라는 게 3T로 이제 요약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검사,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이 세 가지인데 이제 핵심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원래는 검사, 추적 이게 치료지만은 이렇게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아닌지. 근데 이게 핸드폰, 휴대폰 추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단 제출을 받아가지고 추적을 하는 게 매우 핵심적인 K 방역,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식 방역의 그 모델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빼버리면은 그러네요. 이걸 안 하는 거를 이거 처벌을 안 해버리면은 이거를 이게 앞으로 이런 K 방역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당장 이제 그 열방센터 건보공단이 BTJ BTJ 열방센터에 관해서 30억 원 가량의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네, 근데 네. 이것도 역학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단 제출 안 하고. 근데 이거가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거기도 지금 그러니까 전수조사 거부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안 따주고 막 한 거, 이거 다 지금 고발한 상태인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못 들어가게 막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명단 제출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역학조사로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이게 상당히 계속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네요. 행정소송 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 이렇게 어제 판결이 났다는 거. 고고고. 김정훈 기자. 네. 어제 그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판결 굉장한 관심이었어요. 네, 어제 그 첫 공판이 열렸는데 네. 관건 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아동 학대 치사죄만 적용해서는 이게 기본 형량이 4년에서 7년이고요. 이 살인죄 10년에서 16년 기본 형량이 돼 있는 살인죄와는 좀 이게 형량이 크게 좀 차이가 납니다. 네. 무엇보다 아동은 그 성인과 달리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없고 목숨까지 잃기 쉬운데 그런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건 곧 살인이다. 이런 여론을 아마 검찰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의성을 입증하는 거겠죠. 실제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양모 장 씨가 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아서 췌장이 절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요. 그게 사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예. 다만 반면에 장 씨 측 변호인은 양모가 아이 양팔을 들고 이렇게 세차게 흔들다가 예전에 가슴 수술을 했던 그 후유증 때문에 놓쳤다. 그래서 아이가 떨어졌을 뿐 실수였다. 예. 살해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그 장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요.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부모 측에서도 학대가 있었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이제 살인이냐 아니냐.
일부러 사망에 이르게 한 거냐 고의로 아니냐 그 부분에서 지금 쟁점이 엇갈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법적 다툼 앞으로 이제 좀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네. 물론 혹여나 살인죄가 인정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 사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 데는 뭐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제 굉장히 주목이 되는 사건이었고 일단 다음 연구 과제로 가죠. 네. 국민의힘이 6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먼저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하고요. 철도 촬영 기준을 옮기거나 덮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말 아니에요?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이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올해 재보선을 겨냥한 사실상의 이게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공약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렇죠. 점 때문입니다. 예. 이에 맞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상태죠. 네. 다만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슬슬 내놓고 있고요. 주거 문제를 두고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여야가 지금 서로 내놓는 그 부동산 대책 이 다가오는 선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아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설 전에 변창흠 신임 장관이 뭐 대대적인 대책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제 나온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하고 두 가지를 놓고 선거에서 붙겠군요. 일단 이번 선거가 뭐 핵심 쟁점이 처음에는 뭐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서 이제 보궐선거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완연하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네. 좀 옮겨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저께 국민의힘이 내놓은 거를 보면은 어찌 됐든 규제 다 풀겠다라는 거예요. 네. 크게 보면은 규제 풀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제 부분도 네. 양도세 완화, 이를테면 종부세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거 없애거나 매우 낮추겠다. 용적률 기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 세금 낮추겠다라는 게 국민의 힘이라면은 네. 여당 쪽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를테면 뭐 우상호 의원이 어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본인 개인 이거지만 사실은 개인 공약. 여당의 어떤 기류를 반영을 하는 건데 그렇죠. 내놓은 게 공공주택 16만 원 공급, 청년의 10년간 공공임대, 신혼부부의 20년간 공공전세.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지를 대충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이 도심 재개발과 감세의 욕망을 자극하는 국민의 힘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집값 안정과 공평과세. 아까 전에 이를테면은 양도세 안 낮추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민주당 쪽에 찍을 것이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대립구도가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집값 안정화해야겠다라는 목표는 똑같잖아요. 양쪽이. 똑같은데 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어느 쪽의 대안이 더 맞겠느냐. 예, 뭐 세제 완화 여부를 두고 뭐 여야 입장은 뭐 확연히 갈라지죠. 네. 근데 주택 공급을 두고 어제 국민의힘의 대책을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그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쭉 도심에 지금 꽉 묵혀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굉장히 오래 묶인 단지들 이런 데 예. 다 풀겠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그 뉴타운 정책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고 주택 물량을 좀 늘렸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무분별한 개발 속에 뭐 임대인, 임차인 등 뭐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만 부추겼다, 커져버렸다 이런 비판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당장 듣기에는 솔깃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사실 여권에서도 지금 공공재개발 아니면 부분적 재개발 허용 이런 언급을 꺼내놓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게 민심을 현혹할 수도 있는 갖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그 현실성 또 부작용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도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려면 재건축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네.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더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에 따르면요. 45분에서 60분 분량 프로그램의 경우 1회, 60에서 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서 최대 6회까지 중간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TV 보면은 막 중간 광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거 아니었어요? 사실 그거는 지금 같은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아, 쪼개서 그 부가 사이에 다르게? 광고를 넣는 그런 형태이긴 하거든요. 어허. 사실상 뭐 이렇게 꼼수처럼 보이는데 그런 꼼수 같은 행위를 묵인해 왔다가 이제는 아예 양성화 네, 풀어주는 거예요. 하자 이런 취지죠. 그럼 이제 한 부 안에서도 쪼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방송사, 그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 총량은 조금 늘어날 전망이긴 하고요. 이게 이미 중간 광고가 허용된 종합 편성 채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의 확장으로 인한 방송 광고 시장의 침체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네요. 자, 김준기 예. 기자.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했는데 역대급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지상 광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 광고 허용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랩도 지금 없애거나 자체적으로 지금 광고 영업하는 거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상파대 영업이 매우 적자, 뭐 1,000억 원에서 500억씩 적자 보는 이 현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신료 달라. 우리도 공영방송이니까 이렇게 MBC도 수신료 달라? 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좀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술 광고 PPL, 술 PPL도 이제 저녁 시간에는 가능해지고요. 제목에다가 어떤 그 광고주 이름을 넣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가 중간에 방송 중에 광고 문안이 있고 특정 상품 언급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호호.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사실 중간 광고뿐만이 아니라 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상당히 지금 뭐 진짜 중간 광고만이 아니네요. 예, 예. 오늘 일단 본방송에서 여기까지 다루고 요 이야기는 또 따로 떼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방송 혹은 댓글쇼에서 한번 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